자, 하고 싶은 만화전 마지막 토크입니다. 만화클래식 미학탐구의 공개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씩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끝에서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학탐구의 패널이자 만화클래식의 이것저것 책임지고 있는 정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만화클래식에서 만화 얘기하는 최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임나운이라고 하고요. 지금 하만전 22번 부스에서 만화 팔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성인수입니다. 이번에 하고 싶은 만화전이 20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개최가 됐다가 이제 2024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못했어요. 못하다가 2024년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다비님부터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이번에 총괄을 하셨잖아요. 네.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서 계셨어요, 밖에서. 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행사가 너무 잘 돼서 다행이고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됐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마음이 있고, 네. 이제 여기 25분만 와주셨는데 밖에 계신 분들도 대략적으로 만족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것이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걸 빨리 하고 싶었어요. 이걸 하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이 공개 방송? 네, 쉬고 그래서 이걸 싶어서. 너무 하고 싶었다. 토크를 해야 안 줄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서서 하고 싶으면 서서 해도 돼요. 아니에요. 네. 최지원 작가님은 약간 둘러보시던데. 아, 예. 저 우선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빈님이랑 인수 작가님이 되게 좋은 만화 행사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두 분 다 어쨌건 경험이 없으신데도 이렇게 잘하셔서 행사 진행이랑 제가 일본이랑 그 한국이랑 네. 뭐 저기 유럽이랑 만화 행사를 진짜 많이 다녀봤거든요. 완전 오타쿠 BL 2차 창작 찐득한 그런 데까지. 행사도 다녀봤고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네에서 하는 막 10팀 모여서 하는 완전 음.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데까지 해서 다 다녀봤는데 완전 큰 행사까지. 근데 지금까지 다녔던 행사 중에 제일 쾌적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다행입니다. 포인트야. 이 하만전의 최고 미덕 중에 하나는 쾌적한. 들어왔을 때 연기 안 나던가요, 오히려? 우선은 아, 이게 냄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환기도 환기고 네. 약간 이 어떤 너비, 책상들의 너비, 그 작가들의 뭐 당연히 뭐 면면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 쾌적하게 만화를 즐길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놀랬고 뭐 당연한 거지만은 그거를 이제 인수 작가님이랑 다빈님이 경험이 이제 처음이신데도 이렇게 잘 하셨다는 게 너무 좀 감동이었고 또 하나는 네. 이제 멤버들을 보는데 작가들을 네네. 이게 사실은 모으기 힘든 작가들을 너무 잘 모았다는 거에서 되게 그쵸. 놀랬고 이게 행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뭐 책을 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인원수가 많아지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책을 하나 내더라도 한 명의 작가의 책이 아니라 뭐 10명을 모아서 낸다? 그러면 바빠져요. 왜냐면 메일을 써도 10명한테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멤버들도 엄청 많은데 그거를 잘 모으셔가지고 정리해서 뭐 순서적인 것도 그렇고 배치도 그렇고 공간 흐름도 그렇고 이 서울 애프터 아카데미를 되게 잘 활용해서 배치를 하셔가지고 좀 감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 있었던 책들을 직접 보고 살 수 있었다는 게 그 작가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면에서 너무 감동이었죠. 이제 뭐 이런 말이 그런데 저는 사실 울컥하거든요. 이런 거. 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한 10년 거의 20년간 꿈꿔오던 이게 항상 얘기해오고 뭐 조금씩 이런 이게 정말 창작 중심의 이제 꼭 독립출판이라는 게 아니더라도 약간 아트 코믹 페스티벌 이런 것이 이제 약간의 시작을 좀 알리는 그런 느낌의 이제 행사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임나운 작가님 직접 참여하고 계신데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그 참가자보다도 이거를 준비하시는데 되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제가 인수 작가님을 알게 됐을 때부터 이런 만화 축제를 너무 만들고 싶어 하셨던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지금 너무 멋지게 지금 실현되어 있는 거를 그 같이 하고 있다는 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쵸. 진짜로. 그리고 제가 사실 같이 얘기하면서 온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를 얘기하고 이제 심지어 하만전이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전에 사실 처음에 그 시작됐었고 그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정신과 시간의 방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원부터 지금 진짜로 이제 실체가 이제 생겨나고 작가님들 다 참여하고 이렇게 많이 손님들도 많이 와주시고 이런 그 축제를 제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일단 굉장히 믿기지가 지금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는 뭐랄까 진짜 만화만을 위해 오직 그 모인 이 사람들한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페어를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참여하는데 이 라인업만 봐도 사실 이분이 여기 나온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시잖아요. 진짜 보통 페어에서 쟁쟁하세요, 모으기 진짜. 힘든 분들 사이에 제가 껴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네. 이게 페어는 많은데 네. 작가들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모으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데 여기 이 페어 가서 만날 수 있고 저 페어 만날 수 있는데 다 다른 데서 한 분씩 만나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1번부터 50번까지 다 했으니까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만화를 즐긴 거니까. 근데 다른 페어는 다른 거를 즐기러 온 사람이 섞여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 여기 정말로 여기 오직 만화만을 위해 모였고 또 단 하루도 아니고 3일 내내 이 분들을 만날 수 있고 이 종이 만화만을 위해서 즐길 수 있는 축제에 참여했다는 게 일단 너무 감동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우선 그런 면에서 또 구매력도 다르죠. 구매력 정말 달라요. 제가 아니 이게 만화만을 위한 축제라는 게 느껴지는 게 오신 분들이 그 기운이 뭔가 난 사기 위해 왔어. 이 느낌이 느껴져요. 이게 그치. 뭔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구매력도 너무 좋으시고 큰손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페어들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각 페어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당연한 건데 수많은 부스 중에 만화 부스가 몇 개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다른 거에 관심 있다가 온 사람이 그거를 보는 거랑 만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만화들을 보러 오는 거랑 완전 다른 거거든. 완전 다르죠. 그러면 당연히 훨씬 더 코어가 와서 코어를 즐기는 거니까 이런 장은 사실 너무 큰 역할을 하죠. 이 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처음이에요. 제가 네. 독립 출판을 시작한 게 15년부터였는데 네. 그렇죠. 만화만을 위해서 정말 이런 행사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규모도 그렇고. 이게 토크쇼 9번 지금까지 하는 동안 제가 일부러 이 시간대 우리가 어차피 최준 작가님 오시면은 이 얘기를 좀 길게 할 것 같아서 네. 안 했던 얘기가 있어서 이제 조금 썰을 풀자면은 제가 2019년도에 처음에 독립 출판을 해야지 하고 이 씬에 와서 다 뒤졌을 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최재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다 최재훈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딱 만나서 첫 일성이 이런 걸 하고 싶다고 근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게 2018년 12월인가? 그렇죠. 겨울에 기억나요. 홍대.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인가 거기 카페에서 만났어. 지금 없어진 진짜. 네네. 근데 거기서 만났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페어가 제가 생각하는 모든 사이클의 1년 사이클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그러니까는 교육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만화 클래식 미학탐구에서 독립 만화들도 가끔씩 다루잖아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작품들을 얘기해줄 미디어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의 마지막 종착지가 이 페어였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근데 어쩌다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저는 매번 같이 지내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 좀 낯간지럽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다 인스타나 이런 데 다 찾아보고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최재훈 작가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수업을 들었다. 아까 앞에도 쪽프레스도 별로 만화에 관심 없었는데 최재훈 작가한테 홀려서 만화책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처음 알았어. 그래서 최재훈 작가님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책을 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 행사를 하면서 좀 절실하게 느낀 게 행사 오세요라고만 했는데
나올 작가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작가의 퀄리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최재훈 작가가 뿌려놓은 씨앗이 참 많더라고요. 이 3일 동안 쭉 하면서 본인은 좋아서 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저희가 사이드비가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씨앗을 미리 뿌려둔 최재훈 작가한테 좀 박수를 한번 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잠깐만. 진짜예요. 아니. 이 씨앗을 이 사람이 혼자서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 못 모았다. 진짜 아니면 퀄리티가 낮아지거나. 땀이 너무 많이 난다. 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 제 자랑을 좀 하자면은 저도 이번에 해보면서 아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이 플랜을 다 짜고 되게 위험한 사람이네. 네, 근데 인정해요, 인정. 저 많은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릇 정도는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페어를 더 키워서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제발 우리한테 와서 해주십시오라고 앞으로 지금보다 제가 해왔던 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당당하게 이 일을 해서 더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제가 네, 한마디 네,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았어. 해봐요.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서 1시간 반을 잡은 거야.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할 것 아니 같아서. 기아나 우선은 제가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우선은 그 마침 인수 작가님이 말씀을 좋게 해주셔서 그렇긴 한데 그 이게 뭐 아시겠지만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뭐 이재민 평론가님도 있고 쾅이라는 쾅 멤버들도 있고 혹은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작가들도 있고 나온 작가님도 혼자 하다가 이렇게 만난 거고 이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냥 각자 해온 거를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약간의 계기들이 조금 필요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조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저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은 뭐 동경일일이나 룩백이나 뭐 마스다미리의 그 만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만화라는 매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대중적으로 이거를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의 예술로서 좋게 좀 더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흐름 대중 속 안에서 그런 면에서 그 흐름에 있는 시류 속에서 약간 자연스럽게 맺혀진 열매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하만전이 그런 면에서 저는 약간 거들었을 뿐이고 말씀을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은 저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앞으로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사실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당당하기보다는 더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편은 익을수록 네, 그렇죠. 웃기니까. 고개 숙이는 건 이재민 평론가랑 정답인 담당이라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더 납작 엎드려서 함께 더 오래 길게 어쨌건 같이 함께 얘기하기로는 뭐 100년 200년 하긴 했잖아요. 싫어. 영혼까지 함께 해야지. 이게 핵심은 오래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항상 같이 했던 얘기지만 언제나 뭔가를 하고 있으면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하고 있지 않으면은 틀린 것 같고 해도 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은 어떤 시작을 알린 것 같고 제가 또 한마디가 딱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이게 2차 창작이나 혹은 어떤 일반적인 만화 페어랑 다른 거거든요. 이게 되게 강력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약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의 만화 페어는 당연히 어떤 만화를 베이스로 한단 말이에요. 만화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만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되게 많은 대중매체 속에 있는 유명한 만화들이 기대서 오는 거예요. 근데 창작 만화 페어라는 거는 되게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냐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씨앗에서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의미 있는 행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쩌면은 이게 사람들이 몰릴 때도 있고 안 몰릴 때도 있겠지만 이거를 5년 하고 10년 하면은 그때는 아마 이것이 빛을 더 발하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작가와 새로운 만화, 새로운 IP가 만들어지면서 또 이 하만전은 더 돋보이는 행사가 되겠죠. 기대하세요. 내년엔 더 잘할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미학탐구에 우리가 오늘 같이 얘기해 볼 작품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면은 모두 구매하실 수 있는 엊그저께 따끈따끈하게 깔린 신간 2009 작가님의 앨리스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스토리는 되게 간략해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스포를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련자 분께서 이미 스포를 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트위터에. 그래서
딱 그 문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건 저희가 스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 새끼들 출판 만화 얘기하면서 책 이야기 다 스포하고 다른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관련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누워있는 애가 아들인데 이렇게 생긴 아들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엄마도 아들을 당연히 사랑한다. 그런데 아빠는 어디 갔지? 가 이 스토리 베이스입니다. 상상을 하십시오, 알아서. 그런 작품인데. 상상을 강요하네. 근데 아빠는 어디 간 거야? 아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있는데 아빠는 어디 갔을까라는 내용이고, 이 작품은 이제 문학동네에서 함께 저희 하고 싶은 만화전 포스터나 이런 데 보면 프로모션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미학탐구의 코너에서 꼭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진행되는 건데, 우리는 다 작품을 봤어요. 이미 문학동네랑 얘기를 해서 봤는데, 나온 작가님부터 이 앨리스라는 작품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내용이나 뭐 연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첫인상이 보통 작화가 제일 먼저 눈에 띄잖아요. 보통 만화를 볼 때 만화를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작화가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느끼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만화를 처음 읽었을 때 작화가 되게 고전적인 순정 만화 느낌이 강하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뭔가 현재 그려진 만화인데 뭔가 언젠가 90년대 내가 막 학원 앨리스 이런 거 보던 때 봤던 것 같은 듯한 느낌을 느꼈고요. 그래서 뭔가 향수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뭔가 되게 이분 만화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뭔가 만화를 내공이 좋아하는 사람의 만화죠. 진짜. 네. 그래서 내공이 뭐 이분 진짜 장난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도 어린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묘하게 드는 거예요. 뭔가 어떤 그 영화니. 중간 어딘가 있죠. 네, 그 어떤 묘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작화 같은 부분에서는 세련되면서도 뭔가 고전적인 느낌이 동시에 들고 그게 약간 굳이 약간 덧붙이면은 그림체는 네. 되게 최근에 어떤 세련된 형태의 그림체인데 연출이 고전적이라서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연출은 있죠. 생각보다 되게 클래식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변주가 많기보다는 되게 약간 단단한 맞아요, 칸을 맞아요. 쓰면서 안정가는데 그림은 또 되게 세련된 최근의 어떤 그림이니까. 그렇죠. 약간 이 네. 만화 연출적으로는 되게 정석적인 부분을 따라가시는 맞아요. 부분이 있어서 네, 네. 그게 약간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이야기가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네. 근데 뒤에 단편. 네, 이게 아까 책 소개글에서도 나왔지만 이 책 자체가 되게 알쏭달쏭해요. 그리고 독자에게 야, 맞아. 자꾸 너 맞춰봐. 뭐 약간 이렇게 뭐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약간 끌어들이죠. 네, 끌어들이고 네. 처음부터 이 독자한테 모든 걸 맡겨요. 너가 한번 상상해봐. 이게 어떤 내용일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끝까지 읽을수록 그걸 설마 이건 아니겠지? 이런 느낌을 주면서 독자의 생각을 비틀어버리는 그런 과감한 시도 같은 게 되게 눈에 띄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읽으면서. 되게 참 대단한 게 이게 약간 좀 아슬아슬한 면이 있는데 그거를 다 피해가. 맞아요. 기사위로 좀 그런 막고. 게 있죠. 기사로 막가 진짜. 그게 그거에 너무 옛날 말 아니에요? 제가 했는데. 이분은 제일 어린 분이. 자신감이 근데 이제 이게 네. 그래서 나이를 알기가 힘들어 이 작가가. 그러니까 작화는 어린 느낌인데 네. 내용을 또 다루는 거는 되게 노련하단 말이에요. 음. 이게 사실은 뭐 당연한 건데 이게 젊은 작가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더 보여주고 싶고 세게 가고 싶잖아요. 놀래키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앨리스에서는 사실은 너무 보고 싶은 그거를 다 안 보여주고 쓱 지나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되게 노련하죠. 네, 이게 이분이 그 방금 최재훈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여줘야 될 거를 안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표정 같은 부분도 일부러 안 보이게 연출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대사 같은 것도 되게 정확하거나 구체적인 표현을 되게 피하는 편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사건의 순서가 플롯을 되게 뒤죽박죽해서 이제 독자가 이걸 따라가긴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비사이로 아까 그 느낌처럼 그 너가 어디 한번 계속 써야 돼? 약간 퍼즐을 너가 한번 맞춰봐 이런 식으로 네. 떠넘기면서 그런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읽으면서.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달짝지근한 내용 좋아합니다. 파괴적이고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전 더글로리 보면서도 왜 이렇게 약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파괴적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따라 유독 당당하신 것 같아요. 이게 작품 속이니까 현실이 아니잖아요. 작품 속에서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위배될 만한 그런 것들이 막 파괴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전 되게 좋아해요. 인간한테는 그런 본능이 있으니까 그런 지점에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근데 방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더 재밌었던 이유가 저는 작가가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걸 저는 좀 싫어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은유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겠지라고 하면서 상상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맛으로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좀만 더 길었어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했습니다. 이 작품. 다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해주신 얘기를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도 얘기에 공백이 좀 있다고 느꼈고요. 처음에 이 작품이 이제 두 편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표제작인 앨리스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기다릴게라는 단편 2009 작가님이 예전에 작업하신 것을 가필 수정해서 수록한 단편이 하나 더 실려 있는데 네. 딱 앨리스까지 읽었을 때는 저는 그 공백이 조금 저도 아쉽다고 생각했고 한 권을 그냥 딱 앨리스로 채웠으면 그 공백들이 조금 더 살아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다릴게라는 뒤에 실린 단편을 읽고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것만 읽었을 때는 딱 이 책이 연관이 없는 두 편의 단편을 실어 놓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 두 편의 단편이 시대적 배경이나 뭐 인물 설정이나 이런 거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테마를 공유하고 있고 그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한 권을 딱 읽었을 때 끝까지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두 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이 책을 사서 읽으신다면 띄엄띄엄 읽지 말고 꼭 두 편의 단편을 한꺼번에 함께 읽으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재훈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앞서서 세 분께서 얘기를 다 잘해주셔가지고 네. 당연히 재밌게 봤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우선 약간 가볍게 선물하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게 딱 내용이 적당히 약간 서스펜스도 있고 네네. 근데 그러면서 약간 사랑 얘기이기도 하고 게다가 그것이 약간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이 되게 묘하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지금 본 사람이 여기 없는 거잖아요. 저희 4명 빼고는. 그렇네. 그러니까, 계신가요? 네. 이미 샀어요? 벌써 읽으셨어. 와. 그렇네. 그러니까 극소수잖아. 왜냐면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네네네. 지금 모르는 만화에 대해서 듣고 계신 그러니까 얘기 잘해야 되지. 작가님이 트위터에 약간 공개는 하긴 하셨어요. 네, 몇 페이지 정도. 그렇죠. 앞으로 볼 수 있긴 한데 그런 면에서 이 엄마와 아들 그리고 부재되어 있는 아빠의 존재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관계에서 근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어떤 비밀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당연히 엄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려주고 근데 그 긴장감을 푸는데 사실은 이 어떤 삼각 인간에 대한 관계를 만들 때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이 플롯을 짜본 사람이 아니면은 이게 막 이렇게 혼동이 되고 재미가 없고 자극적인 것만 가요. 근데 이분은 은근하게 계속 참으면서 보여주려고 하면은 뭔가 뭐 회상으로 넘어가고 맞아요. 네. 보여주려고 하면 갑자기 다른 사건이 등장하고 되게 노련하게 숨기시죠. 네, 정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참아요. 이분이 되게 성격이 되게 인내심이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어렸을 때 특히 젊은 패기에는 뭔가를 더 보여주고 싶고 자극적인 걸로 이게 이렇게 눈이 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절제된 이야기를 즐기기도 좋고 아까 다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약간 뒤에서 열린 결말이 누군가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뭔가 이랬습니다 하면서 끝나는 느낌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은근하게 끝나는데 거기서 틱 하고 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단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되게 뜬금없는 단편이란 말이에요. 자칫 처음에는. 맞아요. 맞아. 근데 보고 나면은 정서적으로는 되게 연결돼 있거든. 다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에서 약간 아쉬움도 덜하고 그런 면에서 딱 약간 선물하기 좋은 특히나 이제 제 느낌이지만 이거는 겨울에 이거 진짜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맞잖아. 여름에 여름이랑은 어울리지 좀 안 않잖아. 어울려요. 맞아요.
그 약간 추리 소설 읽듯이. 가을, 겨울에. 정말 추리 소설 어, 같다고 저 추리 영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추리 영화. 그런 것도 느낀단 말이야? 네. 아니 근데 이게 당신은 티니까. 아니 이게 진짜 읽으면서 이거 만화 로맨스라고는 하는데 읽으면서 구조도 그렇고 되게 추리 만화 읽듯이 읽게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산한 분위기와 함께 뭔가를 내가 이 사람들의 관계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거 추리하면서 읽으면은 몸에서 뭐 열도 나고 그리고 좋을 듯하네요. 이야기 관련해서 스포 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버지의 부재를 좀 다른 방식으로 다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가 대부분의 만화에서 나오는 방식이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떠나거나 나쁜 놈이었거나 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거나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봤던 아버지의 부재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의 공백을 만들어 놓고 그럼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야기의 핵심과는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작가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이 캐릭터를 트위스트 시키는 게 네. 사실은 어쨌건 이분이 만화를 진짜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많이 게 봤기 때문에 그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BL이나 2차 창작 쪽에서 사실은 어떤 성 관련돼서 되게 자유로운 그런 순간이 생기거든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작가가 만화를 그런 걸 동인지를 했냐 안 했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만화를 정말 좋아하고 많이 본 사람이고 네. 그 감성을 되게 세련되게 대중적으로 잘 버무렸다.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되게 영리한 작품이다. 예, 맞아요. 예. 사실 그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뭐 동인지의 세계라기보다 뭐하지만 뭔가 어떤 선을 넘느냐 마냐가 되게 어려운 그렇죠. 거거든요. 참작하는 음. 입장으로서. 맞아요. 근데 사실 생각으로는 다 하는데 이걸 내가 이 전개로 그려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실행을 하는 과정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쵸?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되게 금기 같은 느낌에 들면서도 오싹한 그런 어떤 선을 네. 한 발 넘어간 부분이 되게 노련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원래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트위터에서 네. 되게 짧은 단편 같은 거를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작업하셨죠. 많이 하셨죠. 그래서 팔로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책 나온다는 거 보고 되게 반가웠는데 딱 보면서 그 어떤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리듬감 있거든요. 그 감수성이 되게 잘 담겼다라고 느꼈죠. 예. 그리고 마침 이 화면에 있는 그 얼굴 캐릭터 저 여자 엄마 얼굴 있잖아요. 앨리스. 네네. 너무 저거는 너무 만화적인 표정이에요. 맞아. 저거를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저게 무슨 표현인지 알아. 묻는 듯 아는 듯. 네.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이 작품에서 중요한 이제 도구로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되게 고전 클래식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악마와의 계약, 악마와의 뭔가 이야기가 얽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런 작품에서 뭔가 고전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작품에서 악마가 등장할 때는 다 이제 사람을 홀리는 역할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이제 이 내용에서 잘 차용해서 쓰셨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악마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일인데 악마의 계약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주는 그런 도구들이 이 옵셔널 이 작품에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 패널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본인 같으면 이런 만약에 악마가 나타났어. 내 앞에서 내가 이룰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을 뭔가 이루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뭔가 대가를 얘기를 해. 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이야기를 본 상황에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상황이 저한테 온다면? 닥치면요. 네. 아 이게 근데 조건이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뭐냐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일 텐데 적게 거는 만큼 적게 돌아올 거고. 악마니까. 그렇죠. 이제 조건이 뭔지에 따라서는 뭐 세게 걸 수도 있고 적게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소원을 비신다는 아니 그러니까 얘기네요. 예를 들면은 뭐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너무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악마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근데 대가는 그러면은 할만하죠. 대가는 뭐 내 목숨이겠지. 아 뭔지 모르겠지만 내면적 연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면 하만전이 네. 뭐 영원히 성공하기를 거래를 원한다? 네. 그러면 무조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나 결국엔 파우스도 그랬고 옛날부터 오던 고전적인 어떤 그죠? 그런 클리셰잖아요. 이런 그 소재가. 근데 항상 핵심은 결국에는 얼마나 그 근본적인 걸 건드느냐. 이 사람의 조건을. 그래서 사실 언제가 나오는 게 따라오는 게 가족인 거고. 아니면 혹은 뭐 소중한 무언가잖아요. 아니면 혹은 반대로 완전 자기 욕망인데
그런 것이 이제 결국에 움직이는 걸 만들지 않을까. 네. 저는 안 해요. 왜요? 이미 다 당당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냥 견디자 편이고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뭐 파우스트 같은 걸 읽어보고 이러니까는 다 읽지 못했지만 너무 길어서. 근데 그런 것도 볼 때도 생각드는 게 굳이 빌어야 되나?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되는 건데 만화 안에서는 주인공이 빌었으면 좋겠지. 빌어야지. 네. 그 이야기가 재밌어지니까. 진행되니까. 재밌어지기도 하고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 앨리스라는 작품도 그런 거니까. 그래서 만화 속에서는 캐릭터들이 빨리 거래를 받아들여라는 생각으로 제가 보고 있지만 현실에서 만약에 그런 악마가 나타나면 글쎄요. 뭐 너무 맞아. 근데 네. 전체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조건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실한 상황 속에서 내가 네.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뭔가를 되게 해결해주고 도와준다고 했을 때 네. 사실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누구나 그거를 장담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나는 그냥 뭐 죽는 게 두렵지 않아. 그냥 죽어도 돼. 그냥 자연스럽게 죽고 싶어라고 했던 평생을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죽음의 순간을 당도했을 때 너무너무 죽기 싫은 거야. 바뀔 수 있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선의 위치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거니까 사람은. 그런 맥락에서 악마가 그 순간 나타나서 그리고 보통 악마는 그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거부하기가. 선택이 그렇죠. 선택이 그러니까 어려울 것 한마디로 같다. 윤수 작가님 그런 경험 아직 안 해본 거지. 그렇지. 아직 오지 않은 거지. 그 근데 지금 생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그 상황이 들면 몰라서. 그래서 사기꾼들도 이렇게 대단한 거를 얘기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드는 건데 저기 뭐 이러면은 그 나온 작가님 이메일 주소 좀 알려줄 수 있어요? 하는데 예르면은 뭔가 이상한 이 사람이 근데 나한테 1,000만 원을 주겠대. 그냥.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수상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전화번호를 주거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신상 정보를 다 달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지 않는 거지. 이메일 그래. 정도만. 그냥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예를 막 잘 못 든 것 같긴 한데 별거 아닌 거를 달라고 하는데 그냥 뭐 20만 원 보내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되게 사소한 걸로 그렇게 시작을 하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의 목숨을 뭐 갑자기 처음부터 내놔라. 하면서 그러면은 뭐 10억을 줄게 이게 아니라 되게 작은 것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방심한단 말이야. 보통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하고. 근데 이제 이 상황 딱 여기서도 그 주인공이 그 상황을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계약의 여파로 이제 되게 또 숨겨야만 하는 어떤 비밀들이 생겨났는데 그 아들이 숨겨야 하는 비밀이 있고 어머니가 숨긴 건 아닌데 이제 간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죠. 아들을 봤을 때 이거 시미즈레이코 비밀 1권에 비밀 본편하고 상관이 있는데 살짝 없는 다른 단편이 하나 있어요. 그 단편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약간 좋은 작가님만의 스타일로 변주를 잘한 느낌의 시미즈레이코 그 앞에 단편 느낌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극찬이다. 그러네. 네. 작가님은요? 저는 일단 저도 안 한다는데요. 저는 왜요? 저는 의심이 아니, 완전 진짜 할 것 많아서. 같은데? 저는 의심이 진짜 많고 그리고 그 만약에라는 상상을 많이 하지만 제가 그 행동력은 되게 귀차니즘이 심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저는 귀찮아서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까먹어서. 네, 그리고 뭐랄까 그냥 저는 의심이 그냥 너무 많아서 그냥 이게 내가 수락한다고 해도 그게 진짜 악마일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했다가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일단 안 할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에서 그 월터가 만약에 네네.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 앨리스는 처음에는 악마를 무시했지만 결국에는 그걸 승낙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악마는 이걸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나약함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재미를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월터라는 이제 상대방 남자가 한테 악마가
너한테 이제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대신 뭘 줘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땠을까? 그리고 아들인 테오도르한테 이 질문했다면 그 사람들은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받죠. 네. 태호 안 근데 받을 안 것 할 것 같은데? 같은 거예요. 받아야 얘기가 되는데. 근데 보통 그렇죠. 왜냐면은 이야기가 제일 재밌으려면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 비극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재밌는 건데 그래서 작가님이 앨리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재밌게 하신 게 아닐까. 왜냐면 이 둘을 하면은 안 한다. 해서 끝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우리 오늘 스포 안 하면서 잘 피해간다. 이야기를. 노력하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쟤들이 뭔 소리를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저도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안 했어요?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냥 조건에 관한 얘기를 했던 거고. 네네. 저는 뭐 약간 사실은 뭐 이 연장선상이긴 한데 조건 상황에 따라 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어떤 그 저랑 연관된 건 아니고 제 주변이랑 관련된 거 과정에서라면은 어떤 순간들은 저는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되게 감수성이 풍부한 이게 감수성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잘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이 작품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해 보면 좋을 만한 게 뭐냐면은 혹시 200 작가님 포스타임이나 이런 데 올라가 있는 작품들 보셨나요? 좀 살펴보셨나요? 네, 많이 네, 봤죠. 보고 왔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그림체가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 힘을 엄청 더 주신 것 같긴 해요. 그동안 그리셨던 단편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뭔가 본인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자 하는 생각을 결정하고 이 작품을 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다비님이 좀 그래도 많이 살펴보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네. 지금 화면에 띄워진 페이지 보이시죠? 이게 선공개된 태호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하는 이 컷들 있잖아요. 이게 되게 힘을 줘서 누가 봐도 그린 작화인데 네.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넘어갔을 때 독자를 무조건 이 컷에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겠다 결심하신 컷에서 100% 눈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작업하신 만화. 원래도 그림을 잘 그리셨던 분인데 이번 단편 앨리스 같은 경우는 진짜 그게 극대화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예전 작품이나 예전 포스타입 작품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원래 이 작가님의 포스타입 대표작 같은 경우는 치즈루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제 치즈루라는 연애 얘기. 여자애하고 이제 그 친구의 소꿉친구인 두 명이 이제 두 명이 이제 다시 이사를 통해서 멀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학교에서 이제 연애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 되게 풋풋하고 현대물이고 그런데 이번 앨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시대도 그거랑 많이 다르고요. 캐릭터 설정도 풋풋함과는 살짝 거리가 있고 약간 배덕한 것에 조금 오히려 더 가깝고 그래서 이전 작품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많이 뒤집어졌다. 많이 좋은 느낌으로 되게 많이 변화를 좀 몸을 이쪽으로 트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거를 하면서 이제 2009 작가님 거 포스타입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물론 치즈루가 돌아왔다도 공개된 거랑 단편들도 모두 보고 왔어요. 네. 근데 일단 시기적인 부분이 저게 2021년인가 2022년 그 사이에 2년 넘게 연재를 하신 만화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초반 저 만화 같은 경우에도 초반이나 후반으로 가실수록 그 노련미나 작화의 섬세함이라던가 연출적인 부분이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이에 젊은 만화가 그 테마 단편선 그것도 껴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이 약간 완성형으로 가고 계신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연출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더 정석적인 부분으로 하시는 게 그게 눈에 띄었는데 이제 이게 그 정석적인 만화 연출 구성을 지금은 본인의 스타일대로 재구성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되게 괄목할 만한 맞아요. 부분이었어요, 저는. 한마디로 아직도 초기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한참 더 많이 하셔야 되지만은 초반에 하셨던 거랑 되게 분위기가 바뀌었죠. 접근 방식도 예전에 짧은 단편들은 어떻게도 상관없다는 느낌으로 그냥 진짜 가볍게 하시는데 당연히 이야기는 너무 좋고 네.
단발성의 옴니버스 혹은 정말 초단편 느낌의 만화를 해왔다면은 저 치즈루 맞죠? 네, 치즈루가 네. 돌아왔다. 저도 봤는데 그때부터 약간 훈련이 좀 잘 되신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연재 느낌을 하신 거니까 그 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며 하는 어떤 흐름들을 파악하시고 앨리스 할 때는 그거를 되게 잘 정리하신 느낌. 네. 그래서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해서 다음이 더 궁금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치즈루가 돌아왔다나 그 전에 내셨던 단편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현재에 기반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제 뭐가 나라가 다르더라도. 근데 장르로만 해도 되게 드라마적인 장르가 주가 되었었는데 지금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또 약간 더 장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더 연출적으로 힘을 좀 많이 주시고 변형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 과감한 표현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이게 작가님 어제 엊그저께 이거 문학동네는 저희가 프로모션 하니까 관계자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붙잡고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이제 이 미학 탐구에 준비 잘 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작가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눴어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작가님이 과거에 본인이 그렸던 그림들을 스스로 좀 귀여운 그림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맞아요. 본인이 다루고 싶은 주제들은 앨리스 같은 이런 거고 이런 내용이 본인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제 본인 그림체가 스스로 안 맞다고 생각했대요 이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다가 나온 지금 정리되어 가고 있는 그림체가 이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던 느낌이 맞네요. 네, 진짜.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의도를 저도 어제 들었어요. 그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 그림이 더 디테일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 그림에 맞는 본인이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좀 더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노력해서 바뀌는 거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안 바뀌거든. 맞아. 그래, 그림은 사실- 잘 안 바뀌지 원래. 네. 그리고 사실 만화를 잘한다는 게 그림 저번에 항상 최지훈 작가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만화를 잘한다는 거는 정말 그림을 인체를 막 하나 진짜 막 관절 하나 손가락 어떻게 많이 그쵸. 이렇게 예. 잘 그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에 맞게 잘 그리는 게 정말 그쵸. 만화를 잘하는 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야기를 그래서- 담고 있는 그림이 중요하죠. 네, 그죠. 그래서 포스타입 사실 이제 귀여운 만화 그림체라고 하시지만 이 이야기에 너무 잘 어울려요. 그 맞아요. 이야기들에는 맞아요. 정말 잘 어울리고 약간 그 람마 같은 거 생각나지 않아요? 약간 그런 루미코. 옛날 네, 그림체 거 타카시 보면은. 루미코님 그런 느낌의 로맨틱 코미디 느낌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님이 변화하고 노력하셨다는 그런 그림체처럼 본인이 지금 만드신 장르나 이야기에 되게 어울리게 만들어 가지고 계신 네. 것 같아서 그 너무 만화적인 표정을 너무 잘 잡으세요. 네, 너무 좋은 음. 것 같아요. 표정 같은 게 정말. 자 그리고 이거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꼭 하나 좀 해봐야 될 지점이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지점인데 문학동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책들에 대한 얘기를 저는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궤도 안에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문학동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지금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신 데가 하고 싶은 만화전이잖아요. 이게 제가 앞에서 계속 호객행위를 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독립출판 만화 페어 하고 싶은 만화전입니다. 들어오세요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독립출판 시장이 제일 건강하게 잘 돌아갈 때는 뭐냐면은 그 시장에서 유명해진 작가가 출판사나 메이저 플랫폼에 가서 그 작품을 연재해서 거기서 살아남고 거기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젊은 작가가 나와서 새로운 개성을 보여주고 그게 또 메이저 출판사나 메이저 플랫폼에서 작품 연재하고 그리고 그 작가님도 뭐 연재 중간에 쉴 때라든지 다시 여기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화를 하고 이게 돌아가는 게 제일 건강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명기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여자력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초기에 언더그라운드 시장에서 한번 몇 년 전에 크게 붐을 이룬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언더그라운드 시장에서 이런 작품들의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단타적으로 출간하는 곳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냥 그때 맞춘 건 아닌 것 같고 이 문동 출판사에 계시는 편집자님들이 이거를 메이저로 끌고 와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보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여러 작가님들의 단편이에요. 여러 작가님들의 단편을 모아서 책을 내면서 뭐랄까 이 시장에 있는 사람 문학동네 책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좀 더 이제 작업 속도가 있고 이러면 뭔가 준비가 된 분들한테 한 작가의 단편집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한 작가의 긴 장편을 부탁한다든지 이러면서 점점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지금 앨리스라는 작품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저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문학동네에서 이걸 지금 잘 받아서 잘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지점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같이 함께 뭐 만화 클래식이나 미학탐구회를 같이 들어온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이런 흐름은 사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거든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죠. 그리고 사실 문학동네뿐만 아니라 뭐 창비라던가 뭐 네. 다른 출판사에서도 네. 이런 어떤 픽업하는 느낌이죠. 어떤 네. 독립출판이나 혹은 독립출판이라는 것이 아니라 SNS에서 열심히 자기 작업하는 네. 만화가들을 이제 같이 연계해서 좋은 만화책들을 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문학동네가 유난히 눈에 잘 띄죠. 그리고 제가 항상 했던 얘기긴 한데 이 흐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대중들은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웹툰 플랫폼에서 다룰 수 없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독립출판 만화라는 것뿐만 아니더라도 메이저에 있는 수많은 형태의 뭐 아니면 웹툰 플랫폼 안에서조차 있던 출판 만화 형태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원하는 걸 아니까 대중들이 그거를 이제 선보이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또 당연히 여기 나오는 문학동네 책들도 있지만 하만존도 사실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그냥 오타쿠들 한마디로 출판 만화, 일본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가 될 거거든요. 되게 대사가 이상한데 아니 근데 맞아, 진짜 맞아요. 무슨 뭐 그렇지. 왔다 갔다 하게 되겠지. 애니메이션 대사처럼 돼버렸는데 네. 발이 걸쳐 우리 모두 있어. 하나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왜냐면은 당연히 그거를 근데 아시는 분들 알죠?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출판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 되게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현재. 네. 많이 섞이긴 했어. 음.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서브컬처라는 형태의 예전에 만화나 게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커서 그죠. 사실은 여기 뭐 운동에 있는 편집자들도 그렇고 다른 출판사에 있는 편집자도 그렇고 그분들이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40대가 되면서 이제는 어떤 서브컬처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이 됐거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예전에 문학 출판사면은 거기서 만화책을 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문학동네에서 만화책이 왜 나와? 애니북스라고 일부러 따로 만들었어요. 그쵸. 맞아, 애니북스.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에서는 오히려 합치는 것도 합치는 거고 거기 여러 가지 브랜딩이 있겠지만 뭐 문동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 안에서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서는 어쨌건 출판 만화가 훨씬 더 크거든요, 시장이. 당연한 거예요, 너무. 근데 한국에서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거지. 웹툰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고 더 나아가 결국에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나만의 문법으로 그것도 출판 만화 형태로 그거를 할 수 있다면은 그 기회는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해요. 이게 제가 계속 했던 말이지만은 출판 만화의 미학 속에 웹툰의 미학이 들어가거든요. 마치 영화를 배워야 다른 영상 매체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뮤직비디오나 드라마나 CF를 찍으려면 영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한 거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판 만화를 공부해야 다양한 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가 더 낫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공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내가 만약에 특히 지망생들도 마찬가지고 뭐 기획자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좋은 만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꼭 웹툰이 아니더라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죠,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창작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그러니까 원초적인 목표 같은 거는 내 콘텐츠, 내 만화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뭐 비단 문학동네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런 독립 만화 시장에서 보여질 수 있었던 많은 만화들이 더 많은 필드에 나가서 소개되는 이런 장이 많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일인 거죠. 바람직한 일이고 더 많아져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여기 문동에 계시는 편집자들도 아는 분들도 많지만은 이게 되게 영리하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만화 이쪽 만화 씬을 계속 주시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책이에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책이 잘 팔리네? 게으른 기획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책이 안 나오죠. 아, 그쵸. 그리고 단타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나 거대 자본이 있는 거대 플랫폼에서는 그런 선택들이 되게 게을러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특히나 문동에서 내고 있는 책들 그리고 LSS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영리하고 이 내부자들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 있는 작가들을 끊임없이 주시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죠. 예,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돈이 되고 예,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 걸 다들 알고 있으니까는 이게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사실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도 아직은 빛을 발하지 못하거나 약간은 좀 지지부진하다고 느끼고 있는 작가들도 조금씩 더 기회가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용기를 잃지 말고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큰 출판사들도 요 시스템을 한번 잘 활용해서 가면은 본인들 정확한 타겟층에 맞는 책들을 이제 수익을 내면서 낼 수 있을 것 그쵸? 같다라는 네.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학동네에서 네. 이걸 후원을 해주셔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책이 인터넷 서점에 깔린 지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편집부에서 5권이나 보내주셨어요. 이게 3권 드릴까요? 5권 드릴까요? 이랬는데 우리 다빈 PD님께서 강력하게 5권을 달라고 했다고. 아니에요. 반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에요. 말은 죄송해요. 제가 고지식께서 몇 권 생각해서 편하신 대로 주세요라고 했는데 3권은 너무 양심 없고 4권은 애매하니까 5권 드릴게요라고 해서 5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을 어느 분들한테 드릴 거냐면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아직 손들지 마시고요. 네, 질문을 해주시. 저도 질문해도 되죠. 안 아니요, 됩니다. 안 돼요. 저 패널 분들의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저희가 따로 사서 선물하기로 했고요. 네, 이제 질문을 할 건데 앨리스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 미학탐구에 평소에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오신 거로 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관련된 질문도 괜찮고 뭐든 좋아요. 만화 관련된.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앞에 먼저 얘기를. 네. 질문해 주신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앨리스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두 편의 단편이 같은 어떤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정서가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앨리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 한 권의 책을 두 편의 이제 단편을 다 읽고 났을 때 2009 작가님 안에서는 이 두 가지 테마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는 어떤 존재의 죽음 이후에 그 존재를 어떤 식으로든 다시 만나게 된다는 상황을 드리고 계세요. 최근 그리시는 작품들 안에서. 그래서 재회를 하거든요. 그 사랑하는 존재하고. 근데 그 재회가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바랬던 재회. 이런 식으로 제발 이렇게 다시 만나고 싶어 라고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른 방식으로 재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혹은 그 재회가 그 순간이 다시 만난 순간이 되게 극적이라기보다는 그게 한 발짝 지났을 때 모종의 재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다시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서를 조금 공유하고 있고 기다릴게라는 단편을 읽었을 때 그게 완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기다릴게라는 단편은 이제 인터넷에 공개가 된 단편이라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네. 되게 사랑하는 키우던 이제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이 낙향을 합니다. 낙향을 해서 아무도 안 사는 이제 되게 소문이 안 좋은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되게 알 수 없는, 봐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독자로서 봐도 이게 대체 무슨 존재일까 싶은 존재를 마주치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공통적인 그러한 테마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도 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근데 저도 거의 비슷한 당연히 것 있죠. 같아요. 그러면 하세요. 제가 짧게 할게요. 아직도 모르세요? 제가 짧게 할게요.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하십시오. 저는 네. 다빈님 말씀에 덧붙여서 다 받고 정말 이게 일단 공통적으로 다 받고. 네. 왜냐면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네. 공통적으로 일단 관통하는 주제는 죽음이고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련한 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거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른 갈래로
전개된다고 저는 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받아보시고 뭐 뒤에 이제 작가님이 하신 노트를 읽어보시면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꼭 받아가셔서 뭔가 답변이 아마 더 충족될 거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작품을 볼 때 특히 이제 좋은 작가들의 이야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작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관통하는 주제를 평생 동안 계속 맞아요.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낼까 한마디로 그거와의 줄다리기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 작가는 아직 나이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성별도 잘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갖고 있는 테마를 스스로 되게 잘 파악하고 계세요. 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니 어렸을 때보다 초기 작품의 정말 짧은 단편부터 치즈루나 여기 그 앨리스 앨리스까지 특히나 이제 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게 사랑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하지만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그 없는 존재에 대한 그 끊임없는 어떤 고민, 탐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작가가 관통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되게 묘하게 어떤 메이저한 어떤 그림풍의 작화를 표현하는데 묘하게 계속 쓸쓸함이 묻어나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아, 그건 동의. 되게 예. 이 앨리스 앨리스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 예전에 있었던 다른 만화들도 되게 묘한 쓸쓸함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사연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가도 스스로 알 수 있겠지만은 뭐 모르겠어요. 윤영기의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거장들의 어떤 다큐나 자서전 같은 거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아 이분이 이래서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해왔구나. 그런 맥락에서도 꽤나 어떤 그걸 잘 인지하고 그런 쓸쓸함 하지만 거기서 오는 일종의 약간 따뜻함 이런 걸 잘 풀어내는 작가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면서 이 책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이 작가를 좀 팔로우업을 해보면 즐겁지 않을까. 예. 맞아요. 아 그리고 저 잠깐 덧붙이고 싶은 게 이 책을 단권이잖아요. 단권이고 작가님 포스터에 되게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책을 한 권 보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단편 중에 얼굴의 이유라는 작가님 포스터에 단편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되게 짧은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흰털이 생긴 거예요. 그 흰털이 생긴 이유를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귀엽게 푸셨다 이 이유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앨리스 앨리스라는 작품을 보고 나서 그 작품을 다시 보니까 되게 다르게 보이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쵸. 작품도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 아 거기에 덧붙여서 그 단편 중에 축하합시다라는 단편도 있는데 같이 보시면 더 이분이 이 그쵸. 세계관이나 세계관을 되게 오래전부터 뭔가 축적해오고 계셨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네. 어머 가위바위보 하시죠? 어떻게 자, 손 들어보세요. 약간 자, 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랑 같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저한테 치시면 내려야 돼요. 알겠죠? 가위바위보. 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일단 질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질문해주신 분께서 2009 작가님의 전 작업물이신 이 편지가 도착하면은이라는 단편집에 수록된 단편을 되게 좋게 귀엽게 보셨는데 그 귀여움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번 앨리스 앨리스가 그거랑은 조금 다른 조금 의문스럽고 추리 소설 같은 면이 있는 작품이라고 하니까 되게 기대가 되고 이 차이를 저희는 이제 다 봤으니까 패널 분들이 작가님의 다음 작업을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지 아니면 뭐 어떤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먼저 얘기하자면은 저는 저도 젊은 만화가 테마 단편집 되게 재미있게 봤었어요. 근데 그게 저 되게 그 귀여운 그 약간 치즈루가 돌아왔다 쯤에 그 작화랑 조금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치즈루가 치즈루 맞죠? 네네네. 게주탈트 부분계가 아무튼 그게 되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서 지금의 이 어떤 농익은 작화랑 아예 정말 제대로 된 그 농익은 멜로가 아니라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랑 얘기? 아예 정말 제대로 선 넘은 그런 얘기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저도
비슷한 이미 이왕 이렇게 그림체를 퀄리티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뭔가 만든 상황에서 더 찐득하고 더 선 넘는 것들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왜냐면 그 덧붙여서 치즈로도 그 아슬아슬한 아, 그 있죠, 있거든요. 그 약간 그게 선을 넘길 바랬군요. 그거는 평소 아니지만 방송할 때랑 느낌이 다른데. 근데 왜 옥맹구세를 이렇게 고치시지?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시너지가 더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거기에 대한 욕망이 있으시죠, 이 만화가가. 예.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약간 19금 희망회로라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작가의 맥락을 쭉 따라가면 뭐가 있냐면 이분이 이 판타지를 잘 다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판타지라는 게 무슨 뭐 저기 중세 판타지 반제장 이런 거 말고 그런 면에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백기야행 아세요 만화? 이말죠. 알죠. 그쵸.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인데 약간 한국의 백기야행 같은 거를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이 짧게 했던 만화들 보면은 맞아. 있어요, 있어요. 그런 정말 어떤 있어요. 정령들 혹은 오컬트적이면서도 되게 일상적인 그런 뉘앙스를 너무 잘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은 우리도 즐겁고 이분도 약간 평생 할 만한 게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백기야행 연재가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그러면서 되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 하시면 어떨까? 제가 기획자라면 딱 그 IP 하나 만들자고. 다비님은요? 저는 그 말씀해주신 테마 단편집에 후기가 있는데요. 작가님이 시무라 타카코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시무라 타카코 작가가 잘하는 게 뭐냐면 선 넘고 아름답게 이쁘게 만들어서 안 넘은 척하기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를 좀 종합해서 판타지도 좀 가미하고 선도 좀 넘는데 작가님의 작화가 워낙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리고 연출도 클래식하게 하실 줄 알고 그래서 약간 판타지스럽게 선 넘고 안 넘은 척 이쁘게 포장하기 이런 만화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 5개를 다 소화해 봤고요. 근데 다 합쳐보니까 1000일량인데? 각 만화책들은 좀 이따 끝나고 나서 받아 가십시오. 자, 벌써 이제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 미학탐구의 공개 방송 2번째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내년에도 또 하실 해야죠. 이럴 줄 알았다. 아니 솔직히 저는 좀 서운해요. 더 길게 해야 되는데. 더 많이 해야지. 아니 5회마다 하자고. 네, 오늘 어떠셨는지 이제 얘기 마무리로 모든 토크쇼의 마무리이기도 해요. 하만전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얘기하자면은 네. 저는 일단 이거 행사 참여자로서도 그렇고 네. 이 미학탐구의 공개 방송을 하는 패널로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단 부스 참여하면서 제가 그 미학탐구에 잘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오. 그게 되게 또 약간 색다르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이제까지는 그냥 뭐 작가님 책 많이 좋게 봤습니다. 뭐 오.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네. 방송 얘기를 하면서 책 궁금해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 있었다는 게 저는 정말 큰 수확이고 되게 감동 포인트였다. 되게 감동적이었겠다. 진짜 감동이었죠. 왜냐면은 뭔가 부스를 하면서 동시에 방송하는 이런 또 행사는 또 처음이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얼마나 만화로 충만해. 완전 충만하죠. 날아갈 것 같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고 네. 앞으로도 진짜 듣기만 해도 울컥한다. 저 진짜 감동받았다니까요. 정말요? 정말로 눈물 날 네. 뻔해서 천장 몇 번 봤었어. 진짜.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최재훈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저희 5회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던 것도 기대하고 있고요. 그 저희 늙어서도 틀리 낄 때까지 할 거니까. 진짜. 끼고 해야죠.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서 저희 방송하는 걸로. 저는 동의한. 어쨌든 다비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주최자시니까. 네, 진행도 해야 되고 할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당백 하셨잖아요. 네,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노력한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잘 받쳐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다행이고 이 미학탐구의 공개 방송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궁금해 해주시고 이 앨리스라는 책을 궁금해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분이 오늘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여기 현장에서 앨리스 책 살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서점에
네, 서점에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코너와 이 코너를 포함해서 행사에 조금 기대감이 있으셨구나, 만족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지금 굉장히 정말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최지원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뭐 저도 아까 앞서 얘기하긴 했지만은 네, 어쨌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이 SWA도 마찬가지고 네, 뭐 쾅이나 뭐 나훈 작가님이나 여기 계시는 만화를 좋아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워크숍들 혹은 뭐 출판사들이 조금씩 모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정말로 그 중에 하나 또 우리가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학탐구회잖아요. 네. 근데 그 미학탐구회 뭐 시작할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도 아마 하만전 맞죠? 뭐가요? 전시공간에서 전시했을 때 디프리 때 치킨 먹으면서 그 가만전은 아니고 정신과 시간에 만화방 맞아. 2호죠. 5년 전이에요. 5년 맞아. 전. 5년 전에. 그래서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제의한 거긴 하지만은 이게 만화 그냥 좋아하니까 우리 만화 얘기하자 하다가 또 다비님 오시면서 다비님 또 제가 무조건 불러야 된다고 미학탐구에 내공이 더 다른 데 듣고 제가 그래서 계산이 됐는데 이 아까 나훈 작가님도 뭐 방송 듣고 알게 됐다고 이런 말도 했지만은 네. 결국에는 만화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괜찮은 건지 그리고 이걸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그걸 들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걸 하니까는 같이 하자고 놀러 와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 네. 이게 끝이 아니라 다음이 반드시 기약되고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이 든다는 거가 네. 그래서 오늘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네. 그런 면에서 즐겁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그냥 같이 지금처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건강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만전까지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만화클래식 미아탐구의 공개 방송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